좀 물어보고 싶은 풀문화 제가 먼저 좀 제일제당.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말씀하시죠. 같은 논리로 지금 예를 들어서 건설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인데요. 어떤 사업?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 예. 턴키 입찰 담합을 합니다. 이건 거의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천억이 할 수 있는 공사 9,500억, 9,800억에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고 이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의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안 내시는지 두 분한테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논의가 중소기업 접합업종에 관한 거니까. 물론이지 중소기업 접합업종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업의 담합 구조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건설업뿐만 그러니까, 아니고요. 자동차든지 재벌들이 관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금 업종에서 대한민국은 이 담합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에서는 엄청난 제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실행이 왜 안 되냐면 저도 궁금하죠. 잠깐만요. 지금 선대인 부서장님은 지금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 담합 이야기로 아니, 이제 논의를 확전시키니까 얘기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따 그거는 다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얘기를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논리가 뭐냐면 이제 대기업이 하면 경쟁이 더 잘 일어난다는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반증으로 대기업이 했을 때 담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쟁이 오히려 죽는다. 그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담합 얘기는 또다시 우리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대기업이 봅니다. 들어오는 거에 그 이유를 경쟁이라는 이유로 됐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뭐 지금 말이죠. 됐습니다. 지금 동반 그러니까 적합업종제 중소기업 이 문제에서 두부를 예로 들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 19기 시민논객이 이 자리에 지금 방청객으로 계시거든요. 이분들한테 질문의 기회를 드려서 이분들이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를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누군지 밝혀주시고 어떤 분께 질문하실 건지. 네. 저는 19기 시민논객 이정주입니다. 저는 그 조동근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오늘 논제가 대기업 때리기인데 이 단어에 좀 권력관계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범죄자 때리기 이렇게 표현 안 쓰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인위적인 규제나 어떤 간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대하는데 그 불법에 대해서 공정한 잣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불법에 대해서. 이를테면 최근 2011년 5월에 고추장 담합이나 정유사가 기름값을 담합한 사실이 또 걸렸습니다. 공정위에서 이번에 걸린 그 담합은 그 4,300억 정도의 과징금을 물게 돼 있는데 이 역사가 98년 공정위 담합 조사 이후 지금 계속 반복된 역사거든요. 참고로 말해서 2007년에는 매출을 그 5개 정유사가 1조 6천억 정도로 했는데 소비자 피해액이 2,400억이었어요. 근데 과징금은 526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징금 자체가 이렇게 솜방망이로 처벌하는 자체가 계속 담합을 유발하고 영세 자영업자가 그 어떤 식품업계에서 원산지만 속여도 영업정지 15일 혹은 영업 취소 이렇게 하는데 이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기본적으로 불법 행위는 엄단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소비자한테 이제 피해를 준 거보다 훨씬 적은 과징금이 이제 부과됐기 때문에 손방망이다.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적합업종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인위적으로 시장을 갖다 분할하는 것이 그것이 부부를 예를 들지 말고 말이죠. 이제 큰 틀에서 볼 때 인위적으로 시장을 갖다 분할해서 진입을 치고 그다음에 기존 기업을 보내는 이런 어떤 그 정책이 소비자한테 좋고 그다음에 산업 경쟁력이 이롭겠냐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냉철하게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정도로 좀 정리를 좀 하고 싶고요. 그러고 아까 그 때리기다. 그건 뭔가 좀 잘못을 좀 했는데 그래서 대기업이 크게 잘못했는데 왜 대기업 때리는데 왜 소극적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보면은 그런 질의로 하신 겁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적합업종을 말씀하시면서 그건 또 다르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마디로 적합업종을 설정하지 않으면 정유사처럼 담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후에 그렇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적합업종을 설정하지 않은 순간에 대기업이 진입하게 되고 대기업이 진입하게 담합이 일어나서 또 이런 과징금을 물어야 되는. 제가 거꾸로 잠깐 저한테 질문한 거니까. 근데 이제 적합업종을 갖다가 설정하지 않으면 담합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적합업종이라는 거는 사실 시장에서 살아남은 것이 적합한 것만 살아남는 거죠. 너는 여기고 너는 저기고 그걸 우리가 사전적으로 이성의 힘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짓고 진입장벽을 세우는 걸 우리가 신중하자.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지금 이제 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중소기업 접합업종을 지정해서 이렇게 가능하면 진입장벽을 만들지 않는 게 저는 뭐 필요하다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그 논의가 지금 나오고 있느냐. 이것은 지금 이제 재벌 기업들의 일감 나눠주기를 통해서 재벌 3세까지 내려가면서 이 치킨, 피자부터 해서 무슨 뭐 각종 레스토랑까지 온갖 자잘한 이 동네 상권까지 이렇게 이 진입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제 일반적으로 이 다른 나라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예를 들어서 자사의 뭐 구매 대행까지 그 사실상 내부 거래에 가까운 그런 자회사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뭐 치킨, 뭐 동네 자영업자들이 할 만한 알겠습니다. 그런 일들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없거든요.